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론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역에서 초청해서 하신 토론회고 전국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요 밑에 자막 안 나가죠? 예. 네. 9월 21일 일요일, 21일 일요일 오후 5시 시청역 10번 출구 서울 1호선이죠. 예, 시청역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환경재단 1층 레이첼 카스놀에서 있습니다. 5시에 시작하면 아마도 9시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대구 녹색당, 경북 녹색당에서 선정하신 질문 4개에 대해서 정유진, 이유진, 하승수, 안준혁, 김수민 후보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구 녹색당에서 선정하신 2가지 질문을 대구 녹색당 서상민 당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기 예. 좀 하네요. 네, 다섯 후보님들 반갑고요. 예, 다섯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녹색당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아까 어떤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원들 중에 활동가 숫자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녹색당이 기존 NGO와 무엇이 다르냐 그런 비판을 좀 듣곤 합니다. 지역사회 저희가 활동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구성의 모양, 그다음에 당원들의 정치 인식 이런 것들이 별로 NGO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정당으로서의 저희가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예, 지역 녹색당의 역량 강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녹색당을 저희가 이제 알리기 위해서는 전국 이슈뿐 아니라 지역 이슈에 대한 그런 녹색당이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 녹색당의 그 정책 역량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탈핵을 외치지만 저희가 지역의 의제 모임과 지역 모임만으로는 그런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현황 같은 게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탈핵을 외친다면 에너지 현황 파악이라든지 그럼 지역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 같은 게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이나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또 그것들을 묻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경북녹색당의 박혜령 당원님께서 2가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카메라를 네, 먼저 이 녹색당의 대중화 문제 그리고 대구에서 질의한 3가지 질의, 그러니까 녹색당의 대중화, 그다음에 녹색당의 정체성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구체화해가고 합의해가는 내용에 대한 의견, 그리고 3번째로 지역 녹색당의 강화 방안으로서 지역의 당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의 내용들을 생산해내는 것에 대한 방안들에 대한 질문이 우선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구 경북의 공통 질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구에 선점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경북 이거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해당되는 문제고 아마 전국적으로 다 이런 고민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질문 중에서 이 3가지를 선점당하고 예, 나머지 2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영양 영덕 지역에 1차 풍력단지가 2007년부터 9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접 지역이었고 수년 전부터 이런 그 풍력에 대한 당내 공론화를 제안해왔고 최근에 3차 공사가 진행되면서 8월 21일에 전국당에 의견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영양 당원들이 아마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이 워낙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다 보니 어제서야 급하게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그래서 결론들이 조금 급조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영덕에 이제 대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 사업이 추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영양권 내 대다수 녹색 당원들과 주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풍력 사업에 대한 반대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로 전환을 추구하는 대한에너지로 전환을 추구하는 녹색 당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 단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녹색당 내에서 탈핵 활동의 지속적인 확대와 또 효율적인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2013년에 구성된 탈핵 특위가 현재 20여 명의 특위원들이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 당내외 활동과 지역에서의 활동 생산에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특위원들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전국당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소한의 재정의 확보와 한 반상근 정도의 최소한의 간사 역할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 탈핵 특위의 활동의 연속성과 또 다양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탈핵 특위를 효과적으로 녹색당 내의 탈핵 활동을 위한 탈핵 특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당원님 감사합니다. 4개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당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NGO와 무엇이 다르냐 등. 두 번째, 지역 녹색당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양영덕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입니다. 네 번째, 탈핵특별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은 각 5분씩 주어지고요. 어느 질문을 먼저 할지 비중을 어떻게 할지는 후보자님들에게 자유롭게 맡겨져 있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가 정유진 후보님부터. 네, 마이크 잘 나오시죠? 네. 네, 정유진 후보님 5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저의 생각을 잘 전달하려고 하겠습니다. 그 정당과 NGO의 차이가 뭘까 이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시민단체와 회원 간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회원들은 돈을 내죠. 일정 정도 돈을 냅니다. 그리고 그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슈를 만들고 이슈에 대한 뭐 성과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다시 자신의 외연을 넓히는 활동을 합니다. 녹색당도 이와 비슷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당이란 또 뭘까? 정당과 당원의 관계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원들은 스스로 그러니까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죠. 스스로 뭔가를 생산해야 되고 조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힘이 아닌 언어로 통해서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론으로 확립시키는 과정을 그 당내 안에서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만들어서 당을 만드는 거죠. 당원들의 그 총체적인 그 합 이상의 것이 저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녹색당이 그 과정과 절차와 당원 의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 제 방향으로 좀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NGO답지 않다는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과 관련된 사안은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지역적 조건마다 다르고 또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데는 잘 조직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데는 그냥 하겠다 한 사람이 어느 날 잠수 타버리면 그냥 그게 끝이 돼버립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그 조직을 해본 경험이 없고 지역당이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정당 차원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무엇보다도 세심하게 지켜봐야죠. 그 지역당이 잘 크고 있는지 거기에서 관심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원들 간의 유대감은 어떤 공통의 이념과 이상향, 가치관에서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녹색 평화 헌법입니다. 녹색 평화 헌법을 통해서 녹색당의 가치를 좀 분명하게 명문화해서 성문화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당원들이 그 자신의 그 가치관과 이념을 당과 함께 형성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 풍력 사업 단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 사안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생태 이런 것들이 생태주의, 녹색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자본주의가 포섭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녹색을 들먹여서 상품도 많이 팔고 그거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녹색당은 그런 사이비 녹색 제대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녹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대안이라고 에너지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그것과 구별지어야 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녹색당이 바로 설 수 있을 걸 바로 서고 그 한국 사회의 녹색 의제가 뚜렷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풍력 단지가 대규모 풍력 단지가 생태적인 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합리적 의사소통에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반대되어야 되는 문제죠. 대한 에너지, 생태 이런 걸 들먹이더라도 우리는 거기와 뚜렷하게 차별 지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핵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원래 탈핵 의제 모임이 있는데 탈핵 의제 모임에서 탈핵 특위로 다 넘어갔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탈핵 특위가 물론 활동가도 필요하고 그 지원도 필요한데 그것이 당원들과 굉장히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과 소통을 잘 이루면서 또 자신의 의제를 퍼뜨리는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하여튼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4개의 질문을 좀 급하게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제 생각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유진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녹색당 NGO 같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분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러움을 딛고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 저희가 정론관에서 삼평리 지금 한전의 이 뇌물 가지고 이 수수 비자금 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녹색당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내 의원이 없기 때문에 정의당을 섭외해가지고 내일 녹색당과 정의당의 공동 대책에 같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인식을 하고 2년을 열심히 준비해서 당선시켜서 의회 진출해서 시민권을 가지고 저는 싸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역의 활동, 지역의 이슈, 정말 녹색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NGO 같다는 얘기 들어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저는 정치적 의지를 키울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역 녹색당 강화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지역 녹색당의 강화를 활동할 수 있는 당원 촉진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당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지에 대한 활동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전국당에서 기획해서 제공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세바지라고 있었어요. 지역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는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랑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돼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 하면서 사례들이 있습니다. 홍성에서도 지역 예산 보기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했던 게 있고요. 은평에서도 진행이 했습니다. 천안 아산 녹색당에서는 계속해서 정당 연설회를 60회 이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활동들을 했고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성과가 있었고 지역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했던 것들 중심으로 다른 지역들에게 알리는 일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양, 영덕, 풍력,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 저는 난장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돈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대기업과 지자체가 정말 환경적인 것들, 지역 주민에 대한 의사 이런 것들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이 이런 식이라면 저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양 풍력 발전, 영덕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정말 확고하게 녹색당이 반대 입장을 저는 만들어내고 발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녹색당이 2030 탈핵 에너지 전환 선언을 한 정당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수요 관리, 전기요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요 관리 기본적으로 가면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는 늘어나야 하고 그 속에서 풍력과 태양광의 역할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풍력 발전이어야 하는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주도도 이런 영덕 같은, 영양 같은 풍력 발전 때문에 난산 풍력 발전 단지 때문에 난리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거기에 풍력 발전 단지 못 세웠습니다. 다만 이 제주도에서는 그 논의를 공풍화라고 해서 제주도의 바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왜 그 돈을 기업들이 다 가지고 가냐. 당연히 그것은 지역사회와 나누어야 된다라는 조례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있습니다. 이 지자체가 태양광과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을 공공의 공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제주도 안에서는 이제 대기업이 진행하는 풍력 발전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풍력 발전에 대해서 이 절차와 방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위 관련해서는 녹색당에는 농업 먹거리 특위, 탈핵 특위, 소주사 인권 특위, 앞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한다면 저는 기본소득 특위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특위들이 어떻게 잘 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요. 아까 당내 자원들이 한계가 돼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당원을 확보하고 전체 파일을 키워가지고 특위를 어떻게 하면 골고루 지원하되 또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하송수 남성공동운영위원장 후보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당이 정당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강하게 정당이라고 하십시오. 예. 기존의 정당과는 다른 가치와 정책을 추구하고 내부의 민주주의 체계 같은 것들도 뭐 추첨제 대의원제처럼 다른 방식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정당입니다. 좀 다른 정당이고 기존 정당과는 좀 다른 정당이지만 명백하게 정당이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두 차례 선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 선거를 거치면서 외부에서도 우리를 정당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노동계에서도 꼭 뭐 행사하거나 하면 녹색당 끼워서 부릅니다. 뭐 예전에는 장애인 단체, 인권 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노동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이고 외부에서도 우리를 정당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는 다른 정당, 녹색당다운 정당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외부에서 너희 시민단체 아니냐 그러면 아 우리 정당이다. 시민단체 선거 때 후보 안 내잖아요. 예, 시민단체로 후보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거 때 후보를 내고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두 차례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당이고 우리 스스로 정당이라는 생각들을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녹색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은 정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지금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크게 한번 고민을 토로하는 자리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교육과 관련해서라든지 정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세바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워낙 우리 지역에 뭐 이 지금 지역 녹색당 활동에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리를 한번 크게 모여서 한번 가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을 뚫기 위해서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한번 얘기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뭔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뭐 아까 좀 모범적인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주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유진 위원장님, 이유진 후보님 말씀하신 그 난산 폭력 때 제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풍화 논의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 제가 그때 세웠던 원칙은 뭐냐면 사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폭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주 지역의 시민사회가 합의를 했었고 그래서 공풍화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공공의 것이다, 바람은 공공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영양, 영덕을 포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육상폭력 대기업들이 또는 건설업자들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육상폭력 발전은 녹색당은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반대를 하고 대안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되고 또 지역의 환경 파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의 대안적인 폭력 발전 모델 같은 것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방식으로 폭력을 하면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폭력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폭력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 주민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녹색당도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폭력 발전이 활성화되기도 힘듭니다. 제주도에서도 공풍화를 주장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야만 폭력 발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제주도 차원이 아니라 저는 녹색당 전체 차원에서 바람은 공공의 것이고 바람은 개인이나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공공의 것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사회적인 공론화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탈핵 특위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본소득이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두 번째 공약이 탈핵과 탈송전탑의 정치를 대선 때까지 총선 대선 때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녹색당의 전체 역량이 다시 한번 탈핵과 탈송전탑, 원전과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싸워 나갈 것인지 기획을 하고 어떻게 이걸 대안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을 관철시켜 나갈 것인지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1만 탈핵 전도사 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탈핵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냥 혼자서 동의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탈핵 전도사 같은 역할들이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좀 조직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내년 3월에는 녹색당의 독자적인 집회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탈핵 집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대 집회가 아니라 좀 독자적인 저는 기획과 집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 같은 과감한 정책들을 전면에 내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탈핵특위 위원들하고 제가 만약에 공동 운영위원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탈핵특위 위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세부적인 좀 계획들을 짜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당의 역량들을 저는 결집을 좀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민 후보님. 네, 말씀. 이런 죄송합니다. 안준혁 후보님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5분간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녹색당이 NGO와 무엇이 다르냐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녹색당이 그동안 NGO와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원들도 스스로 자기를 정당인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가 생태주의를 들어가지고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을 하고 싶다면 그냥 혼자서 생활에서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개인에서 멈추지 않고 같이 행동을 해보고 싶다면 환경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녹색당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 환경단체가 긁어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려웠던 그 부분은 바로 정당으로서의 행위자로 행동을 하고 싶었던 부분일 것이고 그에 맞춰 녹색당은 정당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 녹색당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아까 그 탈핵을 외치지만 그 대구의 에너지 현황을 파악하려고 해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지역 녹색당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살피고 만들어내며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생산 프로세스를 익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위원회와 같이 이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광역시도당으로 또 광역 단위에서 기초 단위로 알려나간다면 지역 녹색당의 정책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입장은 앞에 분들과 비슷하게 재생 가능 에너지를 하더라도 대규모 환경 파괴와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한 풍력단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자립과 분산이라는 방향으로 로컬 에너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탈핵 특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탈핵 특위의 활동과 중요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당원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위원회 유지를 위해 재정을 확충하거나 특위만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통해 모금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조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마지막으로 김수민 남성공동운영위원장 후보님으로부터 공통질문 5개에 대한 4개에 대한 답변 5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개 중에서 가장 자신 없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탈핵 특위 활성화 방안인데요. 여기 계신 다른 후보님들과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지역 활동을 해왔었고, 사실은 당의 속속들이 전국당 차원이라든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것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제1의 정책이자 가장 차별성 있는 것이 탈핵인데 왜 이것이 특위라는 이름으로 존재할까? 여기서부터 좀 의문이 드는, 어떻게 보면 초보적 의문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상설위원회인데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특위인 것인지, 혹은 특위라는 층위에 맞는 것인가? 뭐 탈핵 특위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좀 시기적인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었나?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탈핵 특위라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폭력단지, 지금 영양 영덕 대규모 폭력단지 조성에 대한 입장인데요. 폭력단지는 우리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활성화되어야 될 부문인 동시에 그것이 지어질 때, 특히 대규모로 지어질 때 산천을 파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저는 감히 산천에 파괴 없는 폭력 발전, 그러니까 뭐 집집마다 하든지 이렇게 소규모만 해야 한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으나 과연 계속 피해가면서 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녹색당에서 당인으로서 초창기에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지만 산천을 깎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영양 그 폭력 단지가 과연 핵발전에서부터 탈피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만드는 단지인가? 첫 번째 질문이죠. 현재 지금 탈핵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또 하나의 그냥 그 대규모 발전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원칙적인 건데요. 에너지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해야 고압 송전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핵발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터졌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어 나르는 데서 생기는 그 비용과 또 사회적인 고통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대규모 폭력 단지도 핵발전에 준하는 그런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한국의 좀 지리적인 기후적 조건이 지금 이제 사실 당내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폭력에 걸맞지 않다라는 그 정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인가, 예, 그것은 믿어줄 만한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한편에서는 핵발전이라든가 여기에서 탈피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후적인 불리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재고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근데 현 단계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정부라든가 다 기피하고 왔었기 때문에 앞선 답변자들처럼 저도 확실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 녹색당 역량 강화, 이게 특히 질문은 정책 역량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약간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저 나름대로 이제 지역 활동 경험도 있고, 혹은 이제 지역 모임에서 초청을 받고 뭐 강사 비슷하게 나섰던 경험도 있어서 뭐 정보 공개 청구라든가 이런 버릇이 들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좀 힘든 부분들은 역시나 당원 교육이나 또 전국당이나 광역당이 기초로 내려가서 벌리는 그런 활동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정체성, 녹색당이 정당이냐,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대중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효과,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우선으로 두고 활동했느냐. 아까 이제 채식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어떤 내부 규율적인 차원에서 토론이 된 것이지, 대중적이고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사고하는 데는 아직 부족함들이 있었다. 또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보는 사람 또 문제가 있어요. 지지율 낮다고 무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사뿐히 절에 밟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녹색당의 본질이 있어요. 녹색당의 NGO 혹은 탈정당적인 성격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4가지나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분씩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유진 후보님, 이유진 후보님, 김수민 후보님, 하승수 후보님, 안준영 후보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유진 후보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발언입니다. 2분입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다른 후보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명쾌하게 알게 되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좀 느낀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당원분들은 좀 즐거운 마음으로 후보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의 방향이란 것은 강령의 그 떡갈나무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토리가 어떻게 떡갈나무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도토리가 싹을 트기까지는 뭐 햇볕도 쬐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좀 차근차근 밟아가고, 우리가 당내 좀 질서나 이런 걸 조직 체계나 이런 걸 굳혀 나가야 선거가 오거나 그런 것도 잘 대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떡갈나무 혁명이고, 또 당 강령에 언급되어 있는 농부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순진하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책 운영장 도토리가 아니라 그냥 도토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 그냥 그냥 당원 도토리, 예, 역할 안 하는, 예, 그런데 그동안 2년 동안 벌여놓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할이 필요하고 저도 절실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위원장 도토리가 되려고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출마를 하면은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딱
막상 되면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녹색당의 심부름꾼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녹색 당원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역할은 이 도토리와 도토리들을 엮어내는 거,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도토리들을 좀 찾아서 떠나는 거, 그렇게 해서 당을 확장시키는 일을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한 거는 제가 아직 좀 체력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나겠습니다. 예, 페이스북 정당, 저도 녹색당 하면서 페이스북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당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나고 엮는 일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일을 같이 하면서 서로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당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당 운영위원장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유진이다, 만약 제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그 걔가 누구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제가 지향하는 바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녹색당이 좀 지명도를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저 자신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토론에서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언제나 시간은 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제가 좀 감기에 걸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고요. 네, 건강관리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하승수 위원장님이나 이유진 정책위원장님에 비해서 당내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인지도는 낮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에 접어들어서 저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일부가 이제 구미에서 시의원을 했고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예산에 맞서기도 하고 낙동강변 수상비행장 골프장 예산 삭감을 하는 그런 일도 했던데 그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미에서 그런 정치인이 활동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감히 구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저하고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한테도 왠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있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녹색당이 창당이 됐고요. 또 우리 2016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내 진입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토건족, 핵마피아,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지향이 비슷함에도 왠지 녹색당은 그냥 아마추어 정당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견 어린 시선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좀 어려운 환경에서 시의원을 하면서 돌파했던 경험을 살려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도록 당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녹색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상당히 좀 미래가 보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녹색당이 어쨌든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100년 정당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100년 정당을 이야기하려면 지금 현재 충실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초를 닦았다고 본다면 이제는 저는 진짜 도약을 해야 될 시기고, 그게 단지 녹색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금 뭐 소외와 차별과 배제와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생명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고자 하는 뚜렷한 우리가 지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녹색당이 뭐 실험적인 정당이라든지 더 이상 뭐 연습 단계에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스스로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2016년, 2017년 선거 일정에서 녹색당이 기존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어쨌든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여기 계신 당원들 포함해서 우리 녹색 당원들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열정과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남들은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정치의 벽을 뛰어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실제로 정치를 바꿔나가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같은 그 청년 녹색 당원들 한 10명 정도와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녹색당이 과연 몇 년 뒤에 원내에 들어갈 것 같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몇 년 뒤에 과연 낼 수 있을까, 2년 뒤, 6년 뒤, 10년 뒤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5명이 훨씬 넘는 친구들이 2년 뒤라고 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적어도 2년 뒤에는 아마 안 될 것 같다. 되더라도 6년 뒤나 10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지금 앉아 있는 5명 중에 어느 후보가 운영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자꾸 물어졌을 때 비로소 아주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여기 계신 많은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 상관없이 꾸준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녹색당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후보 선거 기간 동안 당원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흥행하는 경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당원이라는 게 좀 기분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좀 뿌듯한 마음도 들고, 이분들 중에 누가 떨어져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면서 또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21일 날 오후 5시에 서울에서 이제 두 번째 토론회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지역 토론회가 아닌 토론회로는 또 첫 토론회인데, 조금 더 날카롭고 또 각이 서고 또 풍성한 또 그런 토론회를 우리 당원들이 또 기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당이 다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분들한테 진짜 준비해 주신 대구 경북 당원님들도 감사드리지만, 출마해 주시고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후보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도 인사 같이 드리시죠. 고맙습니다.